중국 정부와 교육부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교사가 역사 수업 중 내뱉은 단 한마디에 전교생의 학부모들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몇 주째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가 항의를 하자 평소 쉽게 반응을 보이지 않던 중국의 교육부까지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등 이 엄청난 사태를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역사교사가 내뱉은 왜곡된 역사의 진짜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위안입니다. 26살이고 베이징 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부모님은 모두 고위 공무원이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위안아, 한국이라는 나라를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저들은 배은망덕하고 문화적 도둑질을 일삼는 민족이야. 우리 중국의 것을 모두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도둑국에 불과하단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복이니 김치니 하는 것들 다 우리 중국 것을 훔쳐간 거란다. 한글도 중국의 한자에서 따온 것에 불과하고 태권도도 중국의 전통 무술을 베낀 거야.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들으며 자란 저는 한국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며 더욱 확신했죠. 한국은 역사 왜곡을 일삼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부모님은 저를 매우 엄격하게 키우셨어요. 너는 미래의 교육자가 될 사람이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어린 시절 집에서는 한국 관련 콘텐츠를 일절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런 것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현혹시키는 독이야. 어머니가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중국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배웠거든요. 드디어 교사가 되어 첫 수업을 맞이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 40명 앞에 섰을 때 저는 당당했어요. 제가 가르쳐야 할 진짜 역사를 아이들에게 전해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근현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국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역사를 왜곡해왔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런데 교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죠. 선생님, 한국 정말 좋은 나라 아닌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좋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방탄소년단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재밌고요. 그 학생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한국 음식도 맛있대요. 떡볶이랑 치킨 먹어보고 싶어요. 저희 언니는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한국 가고 싶다고 항상 말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좋아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럴수록 더 확실히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건 모두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진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선생님, 그럼 한국 역사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학생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중국 문화를 도둑질해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라야.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항상 강대국에 빌붙어 살아온 민족이고요. 아이들 표정이 시무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이기도 했거든요. 한국 전쟁 때도 우리 중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저희가 좋아하는 게 다 가짜인 건가요? 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가보면 알게 될 거야.
한국에 가서 현실을 보면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 그 순간 저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가면 어떨까? 직접 보게 하면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수학여행으로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요?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해 보세요. 아이들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한국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가서 제대로 된 역사 공부를 해야 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좋아, 한국에 가면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확실히 깨닫게 해주겠어. 그리고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겠어. 그 다음 날부터 학생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수학여행 이야기가 퍼지자 온 학급이 들썩거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한국 갈 수 있는 거죠? 수업 시작 전마다 아이들이 달려와서 물어봤어요.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거야. 수업 중에도 아이들은 계속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중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선생님, 한국 기술이 정말 뛰어나다면서요? 삼성이나 LG,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들 말이에요. 저는 나중에 돈 벌면 중국차 말고 현대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저는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뛰어나다고. 그런 건 다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거야. 진짜 기술력은 우리 중국이 훨씬 앞서 있어. 그래도 한국 드라마는 전 세계에서 인기잖아요. 드라마로 나라를 평가하는 거야? 그런 건 그냥 오락거리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들이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우리 중국 음식을 따라한 것뿐이라고 했고, 한국 문화가 멋있다고 하면 우리 것을 베낀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다고 하던데요. 예의가 바르다고? 그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야. 속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지. 한국 교육 시스템도 좋다고 하지 않나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한국 교육은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아무리 한국을 부정적으로 말해도 아이들은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마치 금지된 것에 더 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학부모 상담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수학여행 계획을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너무 빠져 있어서 현실을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반응이 의외였어요. 선생님, 한국 가는 건 좋네요. 저희 아이가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 하던데요. 한국 견학이라니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이 인기잖아요. 직접 가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학부모들마저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교육적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무튼 한국 가는 건 찬성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학생들을 한국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왜 그런 곳에? 아이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현실을 보여주려고요. 직접 가보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구나. 직접 보면 환상이 깨질 테니까.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배타적이고 거만한지 보여주겠어요.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위안이 생각이 옳다. 아이들이 헛된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해야지. 수학여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저는 일정을 짜면서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뒤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중국인을 무시하는지도 경험하게 하고.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들떠 있었어요.
선생님, 한국 가면 방탄소년단 콘서트장도 가볼 수 있나요?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싶어요. 한국 음식 진짜 많이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거야. 한국이 생각만큼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 그래도 직접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한 학생이 말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맞아요, 직접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왜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니야, 내가 오라. 한국에 가면 아이들이 분명히 실망할 거야.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출발 날짜를 정했어요. 2주 후, 우리는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진짜 현실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부모님 말씀이 틀릴 리 없으니까요. 드디어 출발 날이 왔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아이들은 들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서 냉정하게 관찰하세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진짜 모습을 봐야 해요. 네, 선생님. 아이들이 대답했지만 눈은 이미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아이들은 계속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그 소리를 차단하려 했어요. 곧 현실을 보게 될 텐데 지금 좋아해봤자 소용없어. 3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이게 뭐지? 공항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널찍한 터미널,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 아이들도 입을 벌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우와, 정말 깔끔하네요. 이 로봇은 뭐예요? 안내 로봇인가요?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계속 불편함을 느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너무 빠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우리 베이징 공항보다 더 발전된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보여주기용일 거야. 공항만 좋다고 나라 전체가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도로가 정말 잘 정비되어 있었거든요. 깨끗하고 넓은 고속도로, 질서 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선생님, 한국 도로 정말 좋네요. 한 학생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도로야 어느 나라든 좋을 수 있어. 저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현대적인 건물들, 깔끔한 거리. 아이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와, 진짜 발전된 도시네요. 건물들이 정말 멋있어요. 저는 속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서울만 이런 거야. 다른 지역은 분명 다를 거야.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첫 번째 일정인 명동 쇼핑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역사, 정확한 안내 방송, 질서 있게 줄 서는 사람들. 아이들은 신기해했어요. 선생님, 여기 사람들 질서 정말 잘 지키네요. 지하철도 깨끗하고 조용해요.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무질서하고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명동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번화가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비교적 깨끗했고 상인들이 큰 소리로 호객하지도 않았어요. 여기가 명동이에요?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상점들이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아이들이 화장품 가게나 옷가게를 구경하는 동안 저는 혼자 걸어 다녔어요. 사람들을 관찰해 보려고 했죠. 분명 중국인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저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게 직원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한 화장품 가게 직원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어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매장에 중국어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은 정말 친절했어요. 학생들에게 제품을 설명해 주고 중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저녁을 먹으러 한국 전통 음식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식당 사장님이 우리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학생들이군요. 환영해요. 음식이 나왔을 때 아이들이 너무 맛있어 했어요. 선생님, 이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 김치찌개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도 몰래 맛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맛은 괜찮네. 하지만 우리 중국 음식이 더 다양하고 깊이가 있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하루 종일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한국 정말 깨끗하고 발전되어 있네요. 사람들도 생각보다 친절해요. 음식도 맛있고요. 저는 답답했어요. 첫날부터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아직 하루밖에 안 됐어. 내일은 분명 다를 거야.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진짜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부모님이 틀리실 리 없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정말 한국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외국인들에게만 보여주는 가식적인 모습일까요? 내일 더 자세히 봐야겠어. 둘째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호텔 주변을 혼자 걸어봤어요. 진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려고 했거든요. 출근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말이죠. 분명 바쁜 아침에는 다른 모습일 거야. 사람들이 거칠고 무례할 거야.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본 광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하철 문이 열리면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후에 타더라고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지? 아침 식사 후 오늘 일정인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아이들은 창밖 풍경에 또 감탄했어요. 선생님, 한강이 정말 깨끗하네요. 강변에 자전거 도로도 있어요. 북촌에 도착하자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라는 걸 아시고는 반갑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구나. 어서 와라. 할머니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중국어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중국어 어떻게 아세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젊을 때 중국 친구들이 많았단다. 그때 배웠지. 할머니는 우리에게 한옥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통차까지 대접해 주셨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웃이었단다. 서로 많은 걸 나누며 살아왔지. 저는 그 말에 조금 당황했어요. 중국을 적대시하는 말이 아니라 친근감을 표현하는 말이었거든요. 할머니, 중국 사람들 좋아하세요?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사람은 다 똑같단다. 어느 나라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 중요한 건 마음이야. 할머니 말씀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인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점심시간에 전통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식당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더 많은 반찬을 가져다 주셨거든요. 학생들이니까 많이 먹어야지. 성장기에 영양 섭취가 중요해. 아이들이 고마워하자 아주머니는 더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도 중국어 배우고 있어.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더라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오후에는 인사동을 구경했어요. 전통 공예품 가게들이 많았는데 한 가게 주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군요. 저희 전통 공예품 구경해보세요. 그분은 한국 전통 공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중국 전통 공예와의 공통점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문화 교류를 해왔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죠. 그분 말씀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어요. 중국 문화를 도둑질했다는 게 아니라 서로 교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를 따라한 거 아닌가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따라했다기보다는 서로 배웠다고 보는 게 맞아요. 중국에서도 우리 문화를 받아들인 것들이 있고, 우리도 중국 문화에서 배운 게 있죠. 그게 문화 교류예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녁 무렵 명동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희가 찾고 있는데 한 대학생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도와드릴까요? 그 대학생은 영어로 말을 걸었는데 저희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휴대폰으로 번역 앱을 켜서 도와주더라고요. 여기서 명동까지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학생은 30분 가까이 저희와 함께 걸으며 길을 안내해줬어요. 자신의 일정이 있었을 텐데도 말이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마워하자 그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중국 여행 갔을 때 현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 받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달라요. 할머니도 그렇고 식당 아주머니도 그렇고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밤에 혼자 방에서 생각해봤어요. 하루 종일 만난 한국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중국인이라고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거야. 속마음은 다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계속 커져갔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가식적일 수 있을까요? 특히 할머니나 아주머니 같은 분들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면서 말이에요. 내일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늘은 용산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드디어 한국의 역사 왜곡을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전쟁에 대해 공부하는 날이에요. 한국이 역사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잘 봐두세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전쟁기념관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입구에 있는 전투기와 탱크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우와, 진짜 전투기네요. 이게 다 진짜예요? 전시관에 들어서자 한국 전쟁관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여기서 분명 중국을 악역으로 묘사했을 거야. 그런데 전시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른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이 개입한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국에서 배운 조선 인민을 도와준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세요. 한 학생이 저를 불렀어요. 그곳에는 중공군의 한국 침입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사진, 증언, 통계 자료까지 말이죠.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중국에서는 절대 보지 못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중공군 개입 후 민간인 사상자 급증, 피난민 발생 현황, 중공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기록. 학생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봤어요. 선생님,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중국에서 배운 것과 완전히 다른데요. 중국군이 한국 민간인을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 자료들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했거든요. 영상 자료실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봤어요. 한국 전쟁 당시 실제 영상들이 상영되고 있었는데 중공군의 공격으로 파괴된 마을들, 피난 가는 한국 민간인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요. 어린아이가 울부짖는 장면에서 몇몇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영상들이 조작된 것일까요? 하지만 1950년대 흑백 영상의 생생함은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시관 한쪽에는 중공군 포로들의 증언도 있었어요. 그들이 직접 한 말이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는 조선 인민을 도우러 왔다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민간인들도 공격해야 했다. 명령에 따라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여야 했다. 이런 증언들을 보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선생님, 중국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혹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걸까요?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저희가 배운 역사가 틀린 건가요? 중국군이 정말 나쁜 일을 한 건가요? 왜 중국에서는 이런 걸 숨기는 거예요? 아이들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625 전쟁 관련 추모관을 봤어요. 그곳에는 전쟁으로 희생된 한국 민간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을 보며 저는 숙연해졌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죠. 한 할아버지가 저희 옆에서 묵념하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전쟁 때 일을 기억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저희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나는 10살이었단다. 중공군이 우리 마을에 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할아버지가 숨어 있다가 중공군에게 발각되어서 할아버지가 말을 멈추셨어요. 그 사람들은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않았어.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전쟁이란 게 그런 거니까. 다만 역사는 정확히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원한을 품지 않으면서도 진실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념관을 나오면서 아이들이 조용히 걸었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죠. 선생님, 우리가 배운 게 정말 다 맞는 건가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르겠어. 나도 지금 혼란스러워.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오늘 본 자료들이 모두 거짓일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혹시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젯밤 내내 전쟁기념관에서 본 것들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서울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국립묘지를 가볼 거예요. 조용히 행동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죠? 학생들도 어제의 충격 때문인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현충원에 도착하자 저는 그 규모에 놀랐어요. 끝없이 펼쳐진 잔디밭과 정연하게 배열된 묘비들.
그리고 그 사이를 조용히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숙연함을 자아냈습니다. 와, 정말 넓네요. 묘비가 정말 많아요. 아이들도 그 광경에 압도된 듯 했어요. 안내원이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중국에서 오신 학생들이군요. 현충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조용히 참배해주세요. 우리는 먼저 한국 전쟁 전사자 구역으로 향했어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날짜가 새겨진 수많은 묘비들이 보였습니다. 이분들이 다 한국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6만여 명의 전사자분들이 모셔져 있어요. 6만여 명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제 본 자료들과 함께 생각하니 더욱 무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명 용사의 묘 앞에서 묵념을 했어요. 학생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끄럽게 떠들던 아이들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한 할아버지가 우리 옆에 오셨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에 흰 국화 한 송이를 들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한 묘비 앞에 꽃을 놓고 한참 동안 서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교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중국에서 오셨군요. 여기 누가 잠들어 계신지 궁금하시죠? 네, 가족분이신가요? 제 형입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25살에 전쟁터에서 돌아가셨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들었어요. 형은 교사였어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죠. 전쟁이 나자 나라를 지키겠다며 자원해서 군대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묘비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중공군과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1951년 겨울이었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중공군과 싸우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에 말이에요. 할아버지, 저희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불편하시지 않나요?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전쟁은 정치인들이 일으킨 거지 일반 사람들 잘못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국군 때문에 형님이. 그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여러분 같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역사를 배우고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할아버지 말씀에 몇몇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형이 살아있었다면 여러분 같은 중국 학생들을 환영했을 거예요. 형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가족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저희가 중국에서 배운 건 한국 전쟁이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북한을 도와준 거라고요. 한 학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정의라는 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슬픈 전쟁이었어요.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할아버지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옳고 그름만 따지려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이해와 화해였던 거죠. 우리는 유엔군 묘역도 방문했어요. 16개국에서 온 유엔군 전사자들의 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왜 한국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안내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나라도 아닌 먼 나라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또 다른 관점을 생각해 봤어요.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현충원을 나오면서 학생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전쟁이 정말 슬픈 일이네요.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쪽 면만 보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일기를 썼어요.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도 있고 그것도 진실일 수 있다. 중요한 건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처음으로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두렵기보다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5일을 보내고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출국할 때의 들뜬 모습과는 달리 모두 진지하고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선생님, 집에 가서 부모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 학생이 공항에서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돼. 우리가 본 것, 느낀 것을 그대로 말이야. 하지만 저는 막상 부모님을 만나니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어떠더냐? 한국이 생각만큼 형편없었지? 아버지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생각과는 달랐어요. 그래, 허상이었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제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 돌아가서 첫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났어요. 선생님, 저희가 보고 온 것들을 친구들에게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해야 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학생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SNS에 올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학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거든요. 리위안 선생님, 반 학생들이 한국 가서 완전히 달라졌대. 한국이 생각보다 좋은 나라라고 하던데?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한다더라. 일주일 후 교장실로 호출됐어요. 리위안 선생님,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왔어요. 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항의인가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반중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국을 좋게 보도록 세뇌했다고 하네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학생들이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날 오후 몇몇 학부모들이 학교로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국이 나쁜 일을 했다고 하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친절했다느니, 한국이 발전된 나라라느니, 이게 교육인가요? 우리 아이들을 한국에 보내서 무슨 교육을 시킨 거예요? 저는 학부모들 앞에서 설명했어요. 학생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저도 함께 보고 왔고요. 그럼 선생님도 한국에 넘어간 거네요? 교사가 그래도 되는 건가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학부모들의 항의는 교육청까지 올라갔고 결국 교육청에서 조사관이 나왔어요. 리위안 선생님, 학생들이 작성한 한국견학 보고서를 봤는데 내용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문제인가요? 중국의 한국 전쟁 참전을 부정적으로 서술한 부분, 한국 문화를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들이요. 조사관이 몇 개의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한국에서 본 역사 자료들이 중국에서 배운 것과 달랐다는 내용, 한국 사람들이 예상보다 친절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반중 감정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저는 억울했어요. 학생들이 진실을 본 것뿐인데 왜 그게 반중이 되는 거죠? 진실이라고 하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친 건 거짓이라는 말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전부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희 때문에 선생님이 혼나시는 거죠? 괜찮다. 너희들은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부모님들이 저희더러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잊으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요. 한 학생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본 게 틀린 건가요? 현충원에서 만난 할아버지도 거짓말하신 건가요? 저는 학생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진실을 봤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본 건 진짜야. 그건 확실해. 그럼 왜 어른들은 저희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른들도 틀릴 수 있어. 중요한 건 너희들이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잊지 않는 거야. 결국 교육청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저는 외곽의 작은 도시 학교로 좌천되었습니다. 리위안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1년간 시골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업날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제게 편지를 줬어요.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나중에 저희가 어른이 되면 진짜 역사를 가르쳐 줄게요. 학생들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있는 한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골 학교로 좌천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어요. 작은 학교였지만 학생들은 순수했고 저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역사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한쪽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학생들에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선생님도 한때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아이들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선생님, 한국 정말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직접 가서 봐.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봐. 시간이 흐르면서 제 교육 방식은 조금씩 소문이 났어요. 다른 지역 교사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고 교육 관련 세미나에 초청받기도 했습니다. 2년 후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한중교육교류협회에서 저를 세미나 발표자로 초청한 거였어요. 리위안 선생님의 교육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초청하게 됐습니다. 세미나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때 편견으로 가득했던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진정한 역사 교육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편견을 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가능해져요. 역사 교육은 한쪽 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변화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 세미나를 계기로 저는 교육청에서 특별 임무를 받았어요. 한중역사교육지침개발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거였어요. 리위안 선생님의 경험과 관점이 필요해요. 더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3년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한국에 함께 갔던 제자들이 대학생이 되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한중 역사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정말? 어떤 프로젝트인데?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양국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제자들은 이미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학생들과도 교류하고 있었죠. 한국 친구들도 중국 역사에 대해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 현충원에서 만난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올해 저는 베이징의 명문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됐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한중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지금 저는 매년 학생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도 중국으로 초청하죠. 아이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선생님, 한국 친구들이 중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네요. 그럴 거야. 우리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잖아. 서로 가르쳐주면 돼. 얼마 전에는 그때 현충원에서 만났던 할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제자들이 연락처를 찾아서 연결해 준 거였어요. 선생님, 정말 반가워요. 그때 일을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중국 학생들이 자주 와요. 모두 예의 바르고 좋은 아이들이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요즘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각도에서 보고 직접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 그래야 진짜를 알 수 있어. 그리고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용기야. 그 용기가 있어야 성장할 수 있어.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제는 더 큰 물결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중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진실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때로는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언젠가는 이해와 화해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학생들과 함께 본 역사의 현장들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이 시작되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